해가지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근데 진짜로. 자, 문제를 뭐 다 풀진 않을 거고, 자, 2번 문제 이거 몇 번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시간 조금 드려볼게요. 2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건 아마 숙제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시험에도 제가 몇 번 낸 적 있고. 여러분,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거 뭐지? 다음 주에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와요. 그냥 여기 똑같이 오면 돼. 똑같이 와서 제가 뭐 여기서 풀 거 드릴 거고, 조교쌤 앉아 있을 거니까 조교쌤한테 질문할 거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다음 주는 10시에는 제가 무조건 웬만하면 보내드리는 걸로. 질문 있으면은 남아서 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뭐 제가 굳이 남기진 않을 겁니다. 질문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시고.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 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뭐 시험 딱히 걸리는 거 없으니까. 다음에 또. 자, 요것도 미시 하나 갖다 주고.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메뉴에 답지. 아, 이거 하나만 가져가. 다음에 이것도 미식컷까지. 프린트. 쟤는 프린트 없어 원래. 이거 완성해주고. 저는 일단 이거 한 번 더 주긴 하는데 그거 너네 프린트 그거거든. 교과서 문제 그냥 한번 빠르게 풀어보시고 그거는 기출 위주로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뽑아드릴 테니까 자료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얘기하시면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당상구. 우와, 이거랑 모금고. 세연아, 여기다 둘게. 하고 너는 기출. 답지까지. 그다음에 여기다 기출. 잡지 맞지고. 오케이. 됐어.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fx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되겠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 fx식을 살짝만 바꿔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바뀌고 이 위의 식은 마이너스 ax에 x제곱 빼기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겠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a가 안 정해져 있어서 뭔가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a의 부호에 따라서 경우를 좀 나눠줘야 돼요.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이 밑에 식이 어떻게 되느냐, x 곱하기 x제곱 빼기 a인데 그럼 이 x제곱 빼기 a는 x제곱 x 빼기 루트 a, x 더하기 루트 a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야. a가 0보다 크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겠냐, 요런 식으로 생겼었을 텐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줘야 되니까, 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 그림은 제대로 그릴게요. 이제 얘 그림은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루트 a 이렇게, 지금 a가 0보다 큰 경우 하는 거야, 첫 번째.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어떻게 되냐면 a가 0보다 커, a가 0보다 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죠. 최고차의 개수 음수. 그럼 생긴 게 이렇게 생겼었을 거 아니야.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리고 근이 풀마 루트 3이랑 0이었을 거니까 얘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0. 자, 이렇게 되면 극대값이 딱 어디 하나 존재하느냐, 여기 딱 하나 존재합니다. 요 원점에서 딱 하나 존재해요. 근데 원점에서 극대값이 0이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극대값이 5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틀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양수가 아니라 무조건 음수가 나옵니다. 물론 0일 때도 해봐야 되긴 해요. 근데 0이면은 뭐 당연히 안 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a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이 왼쪽 편이 요렇게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요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극대값을 갖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우리 비율관계 생각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5가 돼야 되겠다. 이거를 저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a 값이 나오겠다. 그쵸?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끝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자, 이거 손 대지 말고 딱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3번. a 얼마야? 3? a 3? 바로 보이나?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잘 보세요. 오른쪽에 이것만 딱 하고 넘어갈 거야, 그냥. fx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 이것도 뭐 워낙 많이 해가지고. 요게 어떻게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대. 그러려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x축이거나 또는 여기가 x축이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한마디로 얘가 중근 가져야 된다는 소리겠지. 맞나? 이해됐나 이거? 많이 했죠 이거? 절대값. 그래서 a가 플러스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여기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그냥 3입니다. 바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풀 수가 있으셔야 하겠다. 이제는 저거는 좀 많이 본 거라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고요. 예전에 한번 푼 적 있긴 한데 4번 문제 요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중요합니다. 기출 많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PQ는 양수겠고 fx의 식이 어떻게 되냐, fx는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9x 12. 자, 참고로 여기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누군가의 프린트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학교 프린트랑 비교 잘 해보세요. 본인 학교 프린트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gx는 절대값 x f x 빼기 p 더하기 qx, 그 다음에 gx가 a에서 미분 불가능하게 되는 a 개수가 한 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식이 있는데 이걸 되게 처리하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그쵸? 굉장히 이제 큰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일단 어떻게 하시냐, 나는 어쨌든 이 gx가 뭔지가 알고 싶다 이거지. gx가 뭔지 알고 싶어. 그래서 얘를 g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얘를 g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양변을 이렇게
x로 나눠주면 된다는 소리겠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절대값 x를 이렇게 따로 떼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이거 상관없다, 그치? 왜냐면은 얘네 두 개 다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잖아. 절대값 a, b의 값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거 두 개 똑같거든요, 그죠? 이거 활용해가지고 그냥 x만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얘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자, 굉장히 중요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곱하기 f. 자, 요게 나온다.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놈. 자, x분의 절대값 x, 이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몇 번 했어요. x분의 절대값 x는 어떤 식으로 풀리냐?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뉘어서 계산이 되겠죠. 맞나? x가 만약에 0보다 커. 그럼 절대값 x는 어떻게 나와야 돼? 그냥 x로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x랑 절대값 x가 약분이 되면서 이 식이 뭐가 되냐? 절대값 fx 빼기 p, 이렇게 됩니다. 그죠? 살짝 위에다 쓸게요. 이거 너무 내가 길게 빼버렸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잠깐만. 아, 아니야. 그 다음에 왼쪽은 뭐가 되냐?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이렇게. 왜냐?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 대신에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의 식 x가 0보다 클 때는 이 gx라는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 fx 빼기 p 더하기 q가 나오겠고, 음수일 때는 저 밑에 식이 나오겠다 이거야.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x가 0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거든? 잘 보세요.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0에서도 연속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0에서 연속이라는 건 얘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라는 거거든? 그럼 리밋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 즉 좌극한, 우극한부터 할게요. 우극한은 뭐가 되냐? 여기다가 0 넣은 거겠지. 맞나? x가 0보다 클 때 식이 이거니까. gx의 식이 이겁니다, 그냥. x가 0보다 클 때, 즉 우극한에서 gx의 값은 뭐가 나올 거냐면 절대값 f 마이너스 p 플러스 q, 요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지금 x가 0보다 클 때는 gx의 식이 이거니까 우극한을 계산한다는 건 여기다가 0을 넣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의 좌극한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리밋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 얘 좌극한의 값도 뭐가 될 거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딱 넣어주시면은 아, 요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자, 근데 지금 이거 연속이니까 얘네 두 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네 두 개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얘네 두 개 절대값은 똑같고 뭐만 차이나? 부호만 딱 차이 나겠지. 근데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찾아냈냐? 우리가 찾아낸 거 f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얼마냐면 0이 됩니다. 맞나? 이해되나 이거? 무슨 말인지? 첫 번째로 식 하나 알아냈습니다. f-p에다가 q를 더하면 0이에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거를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fx를 그릴게요, 여러분. fx를 한번 싹 그려보면은, 제가 지리게 계산 다 해놨습니다. 미분을 해보면은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미분 계수가. 그러면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즉 극대값이 뭐가 되냐면 음수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y는 fx예요.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gx는 무슨 짓을 한 거냐면, gx는 fx라는 애를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한 거야.
자, 굉장히 이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먼저 이동을 할 겁니다. 얘를 먼저 뭐 P만큼 Q만큼 대충 이동했다고 쳐볼게. 대충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럴까? 뭐 요런 식으로 대충 올라온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대충. 너무 대충 그렸나? 크기가 안 맞네. 얘를 이제 요렇게 이동하고 얘도 똑같이 그럼 요렇게 이동되니까 한 요 정도? 요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됐다고 치는 거야. 얘가 지금 뭐냐면 f x 빼기 p 더하기 q 요런 식으로 이제 x 방향 p만큼 y 방향 q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x p y q 요렇게.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를 뒤집어서 올리는 거라는 거지. 근데 어디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뒤집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뒤집어 올린 다음에 다시 반대로 보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헷갈리거든. 근데 일단은 들어보세요. 내가 쉽게 바로 해줄 거야. x가 0보다 클 때 즉 있잖아.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대해선 접어 올리고요. 그 반대편에 대해서는 접어 올린 다음에 다시 내려야 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얘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는 절대값을 요렇게 올려주시고 얘보다 작은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반대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되나 이거 지금? 아니죠. 뭐야. 잘못했잖아. gx잖아 저게. 미안, 쏘리. 다시 할게. 그냥 바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뭘 알려드릴 거냐? G0은 얼마예요? 0이죠? G0은 0이지. 바로 얘기할게, 그냥. 이거 괜히 이렇게 하니까 헷갈린다. G0은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 어쨌든 어떻게 한 거냐?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다음에, 뭐 접든, 접어서 뒤집든, 뭐 난리가 나든, 어쨌든, 이동을 시킨 다음에 뭔가 활동을 할 거야, 그치? 근데 G0이 0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어디다 갖다 붙어야 된다는 거냐? 여기로 갖다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평행이동이 됐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이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나? 이 f, x 빼기 p 더하기 q라는 얘가 무조건 0,0을 지날 거니까 반드시 얘가 평행이동 됐을 때 무조건 이 원점을 지나는 형태로 달라붙어야 되겠다. 이 상태에서 이제 gx를 한번 구해보시면 gx는 오른쪽은 위로 접는 거고요. 왼쪽은 이렇게 아래로 접는 거야. 맞나?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빨간색이었다면 gx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두 개나 생기게 돼요. 이러면 안 될 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싹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직관적으로 뭔가 찾을 때 제가 저번에 뭐 한 번 정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극값 위주로 찾으면 굉장히 좋다. 웬만하면 극값에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이 이거 예측을 하실 때 여기에 있는 이 극값을 원점에다가 갖다 한번 붙여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극값을 요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얘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 y는 fx 빼기 p 더하기 q라고 해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래쪽을 요렇게 접어 올리셔야 되겠고 이 왼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위쪽을 아래로 접어야 되거든. 위쪽을 아래로. 왜냐면은 절대값에서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위를 아래로 접으셔야 되는데 어차피 이 왼쪽에는 위가 없어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이거. fx도 그냥 지워버릴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어디?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거를 평행이동을 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 fx 빼기 p 더하기 q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돼. 왜냐면 요거니까 g0이 0이라서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있던 그 fx 그림을 평행이동을 시키긴 할 건데 무조건 원점 지나게 평행이동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는 요 경우 하나랑 이거 지금 어떻게 한 거야? 극대를 원점에다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을 거냐면 극소를 원점에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있었던 그림을 극소를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런 상황도 나오겠죠. 뭐야? 극소를 붙였으니까 원래는 함수 그림이 이렇게 맞죠? 이렇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왼쪽은 아래로 접어서 내리는, 즉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이 경우가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지. 얘는 뭐냐면 극대값을 원점에다 붙인 거, 얘는 뭐냐면 극소값을 원점에다 붙인,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얘 아래로 접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Q가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PQ가 양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평행이동이 어떤 방향으로만 돼야 되냐, 요 오른쪽 위로만 평행이동이 돼야 돼요. 생각을 해봐. F, X 빼기 P 더하기 Q란 말이야. 그럼 애초에 이 함수가 아까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기 아래쪽에 요렇게 생겼었거든. 얘가 평행이동 될 때 이 위쪽으로 요렇게 올라가는 방향성밖에 없다는 거야. 이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이거지. 얘를 만들어내려면 여기에 있는 이 극소값을 원점에다 갖다 붙였다는 건데, 그럼 평행이동이 요렇게 됐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쪽 방향 평행이동이 음수만큼 평행이동 됐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얘를 요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요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Q는 뭐가 되냐면 이 극대점의 좌표를 원점으로 땅 이동시키는 이만큼의 이동량이 P랑 Q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이거 잠실여고였나? 한 2년인가 3년 동안 나왔던 문제긴 해요, 사실. 아마 오늘 시험지도 있지 않나? 오늘 시험지 없나? 하여튼 반복적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계속. 그리고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 상황만 그냥, 얘들아 이걸 내가 지금 왜 하냐면 외워서라도 풀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상황만 딱 알고 있잖아.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딴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극대값 여기다 붙이면 돼. 그냥 모르겠으면 그렇게라도 하시라 이거야. 알겠죠? 극대값 붙이든 극소값 붙이든 둘 중에 하나. 모르겠으면 그렇게라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5번 문제를 잠깐 볼 텐데, 잠깐 볼 거야. 잠깐. 이거는 풀진 않을 거야. 이거는 뭐 얼마 전에 했던 거기도 해서.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이거 4차 함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찍기 팁은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함수를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든 예측하는 뭐 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고, 나조건을 봐봐 얘들아. 나조건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 잘 보세요. 함수 ht는 t는 마이너스 60과 t는 4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얘가 지금 y는 t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y는 4랑 y는 마이너스 60에서 뭐 이 4차 함수가 뭐 어쨌든 저쨌든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불연속이래요. 그럼 이 불연속인 지점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 문제 풀 때 보시면 극대 극소 요런 것들에서 뭔가 불연속인 게 나왔었거든. 그럼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냐, 여기가 혹시 극대랑 극소는 아니겠나라는 예상을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거 값을 보시면은 4랑 마이너스 60이거든. 4랑 마이너스 60. 우리 4차 함수에서 높이 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고요. 이거 아프리카, 그치?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둘 중에 뭐일 것 같아? 이거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시나? 약간 이걸 보고 얘가 이걸 나타낼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셔야 돼. 그러면은 바로 예측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함수죠? 대칭 함수잖아. 그치? 대칭인 4차 함수, 여기서 얘랑 높이 차이가 얼마냐? AK 4제곱이거든? 그치? 왠지 이거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시간 없고 하면은 그냥 저 60, 마이너스 60이랑 4라는 저 두 가지 수치만 보고도 이거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예측할 수 있는 툴이 하나 더 있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K 4승이 64는 아닐까?
그럼 K가 2루트 2는 아닐까?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한 칸의 크기가 2루트 2진 않을까? 정도의 예상. 그래서 요 길이가 4가 된다.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런 식의 예측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FE가 4라서 내 기억으로는 여기가 2였나? 그래서 2,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사실. 이거 알고 있으면은 그냥 굉장히 빠르게 문제가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 높이 관계를 보고도 아까 뒤에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 높이 관계를 보고도 K값 또는 함수의 형태를 살짝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시간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갈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gx니까 gx를 그냥 mx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gx는 mx. 자, 가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x는 0에서 극대값 27을 갖는다. 극대 27. 그 다음에 절대값 f 빼기 g라는 애는 x는 마3에서 미분 불가능이다. 그 다음에 f와 g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오늘 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문제를 뭐 완벽하게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스타트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뭐 프린트를 열심히 봤어. 근데 똑같은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막 그 논리적인 과정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면 돼? 그냥 계산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타트하는 것들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방금 그 높이도 이제 그런 거고, 높이 그 상황을 바로 예측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나조건을 보시면 f 빼기 g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다조건에도 뭐가 있냐면 f와 g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정보가 있거든.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 아, 이거 차함수 관련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차함수 관련 문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fx를 한번 그려볼게. fx가 이렇게 생겼어. 자, fx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있냐면 얘가 0, 얼마 지나야 돼? 0,27 요거 지나야 됩니다. 0,27. 자, 그 다음에 이걸 차함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잘 봐. 차함수 관점에서 f 빼기 g 얘가 x는 마3에서 미분 불가능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f 빼기 g라는 이 함수는 무슨 함수일 거냐면 얘는 3차 함수입니다. 무조건. fx가 3차 함수고 gx가 1차 함수니까 f 빼기 g는 무조건 3차 함수가 될 거야. 근데 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에서 x축을 뚫고 지나가지만 이 뒤쪽에서는 안 만나거나 또는 어떻게 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조건. 그렇겠지. 또는 뭐 이게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하겠죠. 어쨌든 뭐 이런 그 관계들이 있을 거다 이거야.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fx랑 gx가 온리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만나도 두 점에서 만나. 근데 어떻게 만나야 돼? 접하면서 만나야 된다 이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f 빼기 g의 절대값은 어쨌든 얘는 3차 함수거든? 얘를 차함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는 3차 함수의 미분 불가능점을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마3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니까 마3에서는 얘를 뚫고 들어가겠지만 나머지에서는 뚫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더라도 접하면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위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다조건을 보시면 f와 g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돼 있거든? 서로 다른 두 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 빼기 g의 근이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최소가 아니죠. 딱 2개 있다라는 거지.
그럼 뭐라는 거야, 여기에? 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림이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그 말은 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원래 이 fx와 gx를 싹 그려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겠냐. 얘를 이렇게 용 여기서 이게 3은 아니죠. 저 밑에가 마3이지. 여기가 마3이다 이거.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이 점을 만약에 A라고 한번 해본다면 fx 빼기 gx라는 식이 뭐가 되냐. 자, 이거 차함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fx 빼기 gx라는 이 3차함수에서 1차함수를 뺀 식이 뭐가 되냐. x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왜냐, 여기서 중근이고 여기서 마삼 하나 가지니까 식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fx가 뭐가 되냐. fx는 gx에다가 x 빼기 a의 제곱에 x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a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a는 뭘 이용해서 구하냐. 우리 지금 안 쓴 거 딱 하나 있어요. 얘가 0에서 극대값 27 갖는다는 거. 이 gx라는 식이 뭐냐면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서 f0이 얼마인 거냐. f0이 극대값이 2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 딱 집어넣으시면은 a제곱 곱하기 3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27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a제곱이 나올 텐데 이게 27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a의 값은 풀마 3이겠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3은 아닐 거니까 위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fx가 뭐가 되냐면 mx 더하기 x 빼기 3의 제곱 x 더하기 3. m만 찾으면 돼. m은 어떻게 찾냐. 우리 아직 안 쓴 조건 딱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극대라는 거. 극대. 그 말은 f 프라임 0이 얼마라는 소리? 0이라는 소리거든. 그지? 그럼 이거 미분해가지고 0 넣으시면 m 값도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풀면은 다 나옵니다. 그럼 fx가 나오게 되겠죠. fx 나오고 gx 나오고 그러면 끝입니다. 극소값은 뭐 대입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극소값 안 구해도 되겠다. 이거 변곡점으로 바로 갈 수 있겠는데. 자, 이거 변곡점이 얼마냐. 얘 변곡점 f의 변곡점 잘 보세요. 이거 애초에 m 값을 안 구해도 되겠다. f의 변곡점은 뭐가 될 거냐면은 세 근의 합 나누기 3이거든. 근데 세 근의 합이 얼마냐면 3이에요. 왜냐면 이거 3이 중근이라서 이렇게 돼야 돼. 맞나? 그럼 변곡점이 얼마냐면 1이거든. 그럼 얘 변곡점 어디서 갖는다는 거야? 1에서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극소는 어디서 가지겠어? 2에서 가지겠죠. 그럼 한 칸의 크기 1이잖아. 그럼 이거 차이 얼마겠냐? 4겠죠. 23 바로 나오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m 구해가지고 극소값 실제로 계산을 하셔도 상관없겠고, 아니면 우리 변곡점에 대한 정보 이용해가지고 세근의 합 나누기 3이 변곡점이다. 근데 변곡점의 값이 1이니까 여기서 0, 1, 2에서 극소를 가지겠다. 그 말은 한 칸의 크기 1이니까 높이 차이 얼마냐면 4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변곡점 이용해가지고 바로 갈 수도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11번 이렇게 하고 10번, 12번 이렇게 두 개 하고 잠깐 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10번도 여러분 짧게 할 건데 10번에 지금 쭉 읽어봐. 내가 한 30초 줄게. 쭉 읽어봐. 이것도 워낙 많이 보던 거예요.
자는 사람들 빨리 일어나시고 10분 있다가 쉴 테니까 일어나. 자, 10번 쭉 읽었어. 함수 예측 가능하신가 이거? 여기서도 함수 예측이 돼야 돼. 뭔 소리냐? 자, 나 조건을 보세요. 나 조건을 보시면 이게 지금 4차 함수에서 나 조건을 보면 GT는 어디랑 어디에서 T는 2와 T는 마이너스 25에서 불연속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또 뭐겠냐 이것도. 아까 전에 4차 함수에서 27AK 4제곱이지 않겠냐 이거야. 느낌이 오시나? 이거는 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옛날에도 풀었던 거긴 해서 이것도. 10번에 얘가 지금 T는 2랑 T는 마이너스 25에서 불연속이다. 그럼 얘네 차이가 얼마냐? 27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이거 아니겠냐 이거야. 이거이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맞습니다. 아프리카죠 이거는. 아까 전에는 대칭관계 AK 4제곱 그거였고 여기서는 얘네들 차이가 27이니까 또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 54도 진짜 많이 나와요. 54로 나와가지고 최고차항 2인 상황.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한 칸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1이다 라는 거 활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게 3대 1인데 여기 이 한 칸이 1이라는 거 요거 활용해가지고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시면은 답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보자마자 그냥 이거 그리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지. 원래라면 함수들을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예측 없이 바로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쉬었다 할게요. 자, 얘는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2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x가 0보다 작으면 gx는 얼마냐면 2분의 1이야. 그럼 0보다 작을 때 2분의 1이니까 그냥 이 왼쪽에서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2분의 1.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 잘 봐. 이거 최고차항 계수가 1이거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었을 텐데 지금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gx가 미분 가능이래요. 미분 가능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에서의 미분 계수 얼마여야 된다는 소리.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왜냐면 이 왼쪽의 미분 계수는 0이잖아. 그치? 여기 직선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도 직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팍 올라가거나 팍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가 스무스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겠고 그러면은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라는 소리겠지. 근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대요.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는 건 여기보다 내려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겠지? 내려가는 부분? 그러면 0이 어디에 있겠어? 왼쪽이겠어? 오른쪽이겠어? 왼쪽이겠죠. 여기에 0이 있어야 되겠지. 한마디로 그림이 호잇!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 3차 함수의 극대값 또는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0,2분의 1이어야만 하겠는데 둘 중에 뭐겠냐? 극대값이 0,2분의 1일 거라는 거야. 왜냐면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아래로 무조건 내려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사실상 이제 문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기억 조건, 조건이 아니라 저거죠. 기억이 참이냐. G0 더하기 G'0은 2분의 1이 맞겠죠. 왜냐면은 G0은 2분의 1이고 G'0은 0이니까 이건 이제 2분의 1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미은 자 요게 특이한데 G1이 2분의 3보다 작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자, 요걸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이것도 제가 사실 되게 강조를 많이 한 건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0이거든? 그러면 이 0이랑 같은 높이를 갖는 이곳의 값이 하나가 있겠지. 뭔진 모르겠어. 그치?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가 있을 거야. 근데 나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놀라지 말고 보세요. 3a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를 3a라고 할게. 이유는 알고 계신가? 비율관계 좀 생각을 해보면 3a라고 놓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3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잘 봐. 여기서 이 함수의 식 세울 수 있다. 어떻게 세우냐면 y는 x제곱 x 빼기 3a에다가 더하기 뭐 하면 돼? 2분의 1 하면 되는 거 맞나? 이거 함수 식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극대 또는 극소의 값 알고 있을 때 얘랑 같은 높이를 갖는 걸 하나 찾아. 그 다음에 식 어떻게 세우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냥 세우시면 된다 이거야.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fx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가 fx라는 거죠. 그럼 F1을 한번 구해보자면 G1은 뭐 어쨌든 F1일 거 아니야, 그치? F1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F1은 1 빼기 3A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면 2분의 3에서 3A를 뺀 거야. 근데 A 무조건 양수겠지. 아까 보셨다시피 A는 무조건 양수예요. 왜냐면은 0보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 거야. 0이 극대니까, 그치? 그럼 2분의 3에서 3A를 뺐어. 그럼 당연히 2분의 3보다 작겠지. 그지? 참입니다. 그래서 요거 식 세우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거 식 세우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fx라는 식을 뭐라고 세울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서 fx라는 식을 x제곱에 x 빼기 3a 더하기 2분의 1 요렇게 세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 극대값이 0,2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 값을 이제 3a라고 놓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최소값이 0이랍니다. g의 최소값이 0이다. 자, g의 최소값은 어디겠어? 저기 극소값이겠죠. 내가 여기서 이걸 3a라고 둔 이유가 나오는 거야. 이걸 3a라고 뒀기 때문에 극소값 찾으려면 그냥 뭐만 대입하시면 돼. 2a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맞나? 그럼 2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4a 3승 플러스 2분의 1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겠네요. 그죠? a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바로 나옵니다.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이 함수가 나오니까 그냥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085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프린트 문제였고요. 사실 뭐 나온다고 해도 뭐 크게 바뀌어서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뭐 해봤자 이거 숫자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최대 최소 이거 조건이 바뀌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 위치가 뒤집히거나 그런 문제니까 그냥 상황 확인해서 푸시면 되겠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직선으로 들어오면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극대 또는 극소가 되겠다라는 거. 요거 이용하시면 잘 풀리는 문제입니다. 혹시나 어렵게 나오면 이 왼쪽이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와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 이러면 조금 어렵죠. 그러면 여기가 극대극소라는 확신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뭐 함수를 만들어 주기는 해야 되겠지.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10분 쉬었다가 8시에 다시 시작하죠.